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업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철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이렇게 해주신 존경하는 백은기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투병 중에도 당면 시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8대 의회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 포항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일명 SRP 시설의 적정 시설 규모 및 운영 실태, 그리고 주변 지역 지원 방안과 현재 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 종합타운인 에코빌리지 조성과 연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SRF 시설의 연역을 잠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SRF 시설은 말 그대로 생활 쓰레기를 조각을 내서 그걸 발전은 동력원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시설입니다. 애초에 2004년 포항시는 지금은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네이처 ENT 자리에 100톤 2기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입지선정위원회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무산된 이유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입지 선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적인 단체라고. 그런데 법적인 단체의 규정을 무시하고 포항시가 임의대로 더 넓은 면적을 결정 공고한 게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여의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5천억 미리 승소해서 그 사업이 없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어서 음식물 생활 폐기물이 매립장 시설이 이제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든 연료화를 하든 소각로를 만들든 해야 됐기 때문에 2008년부터 포스코가 RDF라는 시설을 가지고 포항시에 최초 제안을 시작해서 포스코가 생각해보니 이것은 이익이 남지 않겠다. 공을 포스코 에너지로 넘깁니다. 포스코 에너지 역시 해보니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막차를 누가 탔느냐? 포스코 건설이 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이 30%의 지분을 투자하고 미래에셋 정권이 생명이 70%의 재무적 투자자로서 100%의 회사를 가지고 포항 EN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됐고 2015년 5월 실시협약을 작성하고 포항시 의회가 동의를 해 주어서 오늘날 2019년 2월부터 가동을 해서 2023년 6월 현재 4년째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4년 내내 여러 번에 걸쳐서 시정 질문을 SRF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오늘 이 질문이 SRF 시설의 마지막 질문을 기대하면서 김남을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인이 설명드린 바대로 SRF 시설은 생활쓰레기 편리를 내서 플러피 비성형 연료를 만드는 연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입지 선정 당시에는 300톤, 그 1이라는 것이 연간 365일 기준이 아니고 261일 기준입니다. 그 다음 그 연료로서 소각을 해서 전기를 발전한 발전 시설은 325일 가동에 200톤 구매로 최초 입지 선정할 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 설계, 포항 EN이 제안사가 한 대로 어떤 업무 연찬도 없이 한국환경공단에 위임을 주고 그 환경공단의 결정에 따라서 시설을 정설을 해버렸어요. 500톤 연료화 시설, 270톤 에너지화 시설. 이런 시설이 결국 4년 만에 15년 사용 기간이라는 건 기간 중에도 막상 4년 사용하고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적자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정확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입지선정위원회 결정할 때 설계 용량과 지금 가동 용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설계 기준과 또 인구 기준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고, 당시 시설 용량 결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그 시설 용량 차이라든지 또 반입량의 차이에 따라서 현재 운영하는 그 환경 기초 시설이 좀 적자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지금은 가동이 240톤 정도 들어가서 270톤 규모의 연료화 시설이 에너지화 시설이 적정 규모의 시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40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이것은 포항시민의 위대한 행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활 폐기물을 분리수거 잘하고 자원화 정책에 의해서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니 애초에 실시 협약서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치가 도출이 된다 이겁니다. 그 책임을 과연 포항시가 져야 될까요? 부시장님?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당초 설계 당시보다 주민들의 어떤 그런 재활용에 대한 어떤 인식도 높아짐으로 인해서 생활 폐기물 자체도 좀 줄고 있고, 또 당초에 영천에 반입하려고 했던 양이 또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300톤 연료화 시설과 200톤 에너지화 시설은 정말로 적정한 규모였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제냐? 이 사업 제안을 한 포항이인이 주식회사의 설계 재무 추정 모델을 포항시 집행부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 말씀이라도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당시에 어떤 그런 결정은 충분히 전문가라든지 또 이렇게 예측치를 가지고 산정이 됐는데, 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도 업무회의에서 국고보조금 이야기를 언급을 하십니다. 국고보조금이 보조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에도 국고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이 시설이 1,591억 중에 국고보조금이 690억이 들었습니다. 자부담이 900억입니다. 잘 지었는지 못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BTO 사업은 민자투자 사업의 근본 원칙이 이렇답니다. 지을 때, 시설할 때 우리가 원했던 이익을 얻지 않으면 이 사업 할 필요 없다고. 부시장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BTO 사업에 어떤 그런 기준이 있지만 당시에는 정확하게 어떤 판단해서 시설이라든지 운영 이런 걸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운영상의 그 용량의 차이로 인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거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민자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화 시설은 270톤 규모로 321일 가동으로 규모가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240톤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서 저감운전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저감운전에 의해서 발전량이 좋지 않아서 한전에 판매해야 된 전기발전 수입도 목표치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30톤을 어떻게 채울 생각이십니까? 사실은 당초에 영천시 쓰레기 미반입물이 한 30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은 또 영천시 쓰레기의 또 수용은 또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에 문제가 또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방법으로 정상 운영될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속에 영천 쓰레기 언급하셨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영천 쓰레기 들어온 데는 광역화 시설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포항시 집행부에서는 5천원입니다.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영천시 쓰레기 반입만큼은 절대 하지 않겠다. 이 약속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유효한 것이죠, 부시장님? 네, 시민들하고 약속은 정상적으로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SRF를 말하는데 그 에너지화 시설 270톤의 적정 구매를 유지해야만
모든 전기 생산량, 유해물질 배출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인용 전기밥솥에 3인용 밥을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밥맛 없습니다.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30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30톤 문제는 자체하더라도 결국 그 양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피해 대상 지역이 오천, 청림, 제철동 일원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뭐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사실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일례로 불완전 연소의 지표인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살펴보면 사실은 2021년과 2022년도가 9.74 ppm, 8.64 ppm으로 사실은 변화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량 부족에 한 경우 오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또 인근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체감도는 또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그 설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불완전 연소를 없앨 수 있도록 해당 운영사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RP 시설의 인근 5만 6천여 5천업 주민들은 포항시의 생활 폐기물 자원화 정책에 부응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35년 설치 예정인 포항시 잔원수원 종합타운인 에코빌리지 조성시까지 불가피하게 SRP 시설 운영을 묵인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환경위해 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도 주기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천 주민이 에너지와 시설에 대해서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포항시 환경국에서는 당근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포항시 고용연료 제품 발전소 주변 지역 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통해서 그 피해받은 지역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을 비롯한 5천원 민들의 시설 자체의 적극적 반대에 부딪혀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제 대다수 5천원민들이 숙명적으로 그 시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2035년 에너지타운이 조성 때까지는 가동해야 된다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숙명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가 제시했던 그러한 당근책도 이제 제시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께는 어떻습니까? 뭐 당초에 한번 협의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 사항인지 아니고 또 추후에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우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8년 하반기에 조례 초안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포항 ENE 재정 상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항 ENE는 제가 질문서에도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발전을 해서 전기 판매 수입이 한 61%, 그다음 저희들이 쓰레기를 반입하면 수수료 30%, 그 외에는 고철이나 비철을 판매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익적 재무 모델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 협약서 사항을 얼마나 추계 모델이 엉성한지 제가 한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2년에 실시 협약서 상의 전력 판매 수입이 경상가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13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은 98억밖에 안 돼요. 이 말은 포항 ENE가 앞으로 발생할 전력 판매 수입에 대한 추계치가 과대 계산됨으로써 결론적으로 그릇을 크게 만들었다는 원인에 귀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 30억의 손해를 포항이는 적자가 났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는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이 재무제표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적자가 나는 것은 뭐 지표상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당초에 실시협약 제52조에 따라서 수요 위험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 시행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 예측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가동률이라든지 가동의 어떤 그런 기준이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일부 또 적자가 나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언급하신 실시협약 제52조 수요 위험의 처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2조 1항에 수요 위험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 시행자가 있다. 포항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 제한자인 포항 이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되어 있느냐? 본사업 시설은 광역시설이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설할 때 이 시설은 광역화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조항을 가지고 포항 이내에는 이 광역시설 결국 인근 거기는 영천이란 말이 없습니다. 인근 자치단체란 언어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영천으로 귀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난관이 봉착합니다.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영천시 생활 반입 세력에는 절대 불가라는 5천원 매 약속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포항 이엔이 측에서 그걸 갖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오천에 있는 SRF 시설이 우리 의원님 지적해도 숙명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천업에 있지만 포항시 전체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 기초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오천 지역뿐만 아니라 포항시 전체의 어떤 그런 환경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았고 또 광역시설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걸 운영을 하는 걸 받았습니다만 또 이렇게 상황이 변경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 생깁니다만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충됩니다. 실시협약 52조의 수요 위험의 처리에서는 광역화 시설이라 했고 집행부에서는 영천 세력이 반입은 절대 불가라는 5천억 민의 이야기를 숭후한다고 했는데 이 두 사실과에서 상충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날 환경국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인을 출석한 포항 이엔이 대표자가 하시는 말씀이 적자가 누적이 돼서 2025년 정도 가면 적자의 폭이 너무 커서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협약상에 있는 조건의 변경, 그래서 재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그 재협상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고 머지않아 그 용역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포항시가 협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현재 포항 이엔이 측에서 실시협약 변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인 것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SRF 시설 운영사인 포항 이엔이와 실시협약 체결은 2015년 6월에 체결되어 그동안 관련 법령이나 여건의 변화가 많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전이나 강화된 환경 규정 등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시협약의 변경은 할 수가 있고 서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절대 물러서야 될 원칙은 포항시가 갖고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경주의 인근 경주시 생활 폐기물 처리장이 사업 시행자가 적자가 누적됐다고 해서 사보타지를 해서 결국은 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경주시 생활세력이 대란을 겪었습니다. 포항시가 그러라는 법 없지 않겠습니까?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이 경주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SPC사의 운영 중단은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은 저희들이 향후에 실시 협약이라든지 사용료 변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지켜보면서 대책도 마련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시 생활 폐기물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도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에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에서 같이 어떤 경우라도 운영 중단과 같은 사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본 의원이 속한 복지환경위원회는 국외 연수를 통해서 일본, 도쿄의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거의 대부분 소각장이 도심 가운데 있었고요.
굴뚝 높이가 150m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포항시 SRP 시설의 굴뚝 높이는 150m 4분의 1인 38m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일본 동경도의 모든 환경기초시는 공공기관이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는 예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많이 이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포항시도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자금이 많이 소요된다는 측면으로 민자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SRP 시설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설 입지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동해면 영일만 산업단지 흥해하수 처리장에 포항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려고 입지 사당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에 그 상임위에서 보고받기를 거부당했습니다. 보고하지 마라.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영산무 문제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입지 선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 건설 옛날 구 본사 자리였습니다. 남구 주민들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면 왜 환경기초시설은 남구에만 오느냐?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그러면 이렇게 할게. 주민 수용성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들이 예스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단 추진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9월에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 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하고 현재 입지 선정이 선정이 되어서 입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4개 지역입니다. 청하면, 흥해읍, 제철동, 동해면. 근데 아마 유력한 곳이 흥해읍과 제철동일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7월에 입지 선정이 되면 그 반대 움직임은 더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입지 선정에 대해서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서에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환경기초시설,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강화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역할을 이루어내는 노을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님, 사실인가요? 예. 네, 저희들 어떤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 하시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심정입니다. 연간 처리비를 우리가 타 지역에 지금 지불도 하고 있고 또 음식물 폐기에 대해서 관계 법령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우리가 자기 지역에 생산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 처리하는 게 또 원칙이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우리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서 잘 협조해서 꼭 우리 포항 지역에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유발됩니다. 흔히 말하는 민민 갈등입니다. 단순히 당근책 등 확대만으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모범 답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35년에 포항시가 원대한 마스터 플랜인 자원순환 종합타운인 에코빌리지에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 처리장 모든 환경기초시설 집적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2027년에 준공 예정인 음식물 처리장을 20년 목표로 2047년까지 하시겠다 하니 그 계획을 변경을 해서 2035년도에 같이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제안의 근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서도 있습니다만 2023년 폐기물 처리 시설 환경부 포준 단가가 톤당 4.24억 원입니다.
근데 2022년에는 얼마였느냐 하면 2023년 대비 9천만 원이 적었습니다. 그러면 4.24에서 9천만 원 3.34억 원 정도 되겠죠. 톤당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2027년에 준공한다고 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9천이 인상이 아니라 5천만 원 인상을 잡으면 4년 하면 2억 정도 늘어나면 본연의 계산 방법으로는 2027년에 포항시가 의도하는 200톤 음식물 처리장의 비용은 얼마가 되느냐? 1228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거 불변가입니다. 경상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포항시가 4개 지역의 당근책으로 제시하는 게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1228억을 설치하는 시설물 300m 이내에는 이 공사 시설비 10% 주겠답니다. 그럼 얼마냐? 124억입니다. 그 다음, 그 300m가 있는 읍면 지역에는 시설비 5% 지급하겠답니다. 얼마냐? 62억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면 냄새가 나니까 지원금을 주는데 300m에는 1억씩 준답니다. 20년을 주겠답니다. 20억입니다. 그 전체 읍면 지역은 1.5억 원 주겠답니다. 20년 30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니 특별지원금을 대폭을 주겠다. 얼마? 시설비의 20% 주겠답니다. 그러면 1248억의 20% 248억 전체 계산해 볼까요? 2027년 음식물 폐기물장 만드는 비용은 불변가로 112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근데 만약 지금처럼 위탁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 처리비, 운송비 한 연간에 2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계산 35년까지 하면 한 8년 정도 160억입니다. 그 다음 바이오가스 과징금 한 21억 되네요. 그거 11년 하면 231억입니다. 그 다음 우리 쓰레기가 타지에 가니까 반입협력금이 있습니다. 그거 2035년까지 11년이네요. 그럼 99억입니다. 계산이 얼마인가요? 490억 듭니다. 아까 1120억 든다 했죠. 490억이 얼마입니까? 무려 630억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야기하면서까지 왜 이 시설을 고집해야 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질문에서 답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러한 모델을 통해서 환경기초시설도 지역민하고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했는데 이런 상태로 가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2035년 목적인 에코빌리지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부시장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단순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량적으로는 그런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2029년에 포항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입 원만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입지 지역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마련 근거도 마련했고 일단 또 이 음식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어떤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저희들 보고가 되었고 지금도 뭐 4개 이미 읍면이 공모가 되어 있는 만큼 우리가 행정의 신뢰성도 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음식물류 배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앞으로의 어떤 그런 향후 설치될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의 어떤 차별성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함께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산 근거를 제시했듯이 현재 위탁 처리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간을 최소화하면 포항의 마스터 플랜인 에코빌리지 입지 선정, 입지 선정도 2027년이라고 몫을 박아놨습니다. 추모공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언제부터 했는데 아직도 2차 공모도 들어갔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이런 사정에 20만 평의 거대한 부지가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거하고 이거 별개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5천원민들 화납니다. 약속은 지켜주셔야죠. 결국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환경기초시설은 결국 자초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자원순환 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습니다. 폐기물 관련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이용하거나 주민들의 수용성을 무시해서 주민들과 분쟁을 야기했고, 그로 인한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민심의 이반 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거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피해자문의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으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자원순환 타원의 에코빌리지 시설은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고 환경적, 경제적으로 최적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는 걸 강조드리면서, 특히 마지막으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